정책의 이제 배경은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은 흑인 분들이었어요. 주로 농장은 남부, 공장은 북부잖아요. 남부에 90%가 있는데 백인 농장주들의 농토를 빌리고 그들이 지어준 집에서 살면서 그들이 준 농기구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확량의 40%를 백인 지주한테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인 농장주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생필품을 샀겠죠. 뭐 옷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런데 이 생필품 가격이 턱없이 비싼 거예요. 근데 보통 수확이라는 건 가을에 되잖아요. 그럼 봄이나 여름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미리 이제 선구매로 사는 거예요. 외상으로. 외상에 대한 이자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흑인들한테 남은 건 밀 한 톨도 없고 빚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흑인들한테 이상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야, 내가 미국의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거기는 소작농들이 지주들한테 이렇게 뜯기지 않더라. 우리 그동안 당해도 너무 많이 당했던 거야. 야, 우리 정부에 청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FBI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FBI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소작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요라고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러면 현무 씨가 만약에 백인 농장주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신개념의 노동자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 딱 하고 나타난 게 목화 따는 기계였습니다. 기계. 여기는 목화 따는 기계가 흑인들의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는 데는 딱 23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100% 빼앗습니다. 흑인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의 불빛이 비춰옵니다. 저기는 북부로 가면 있잖아. 공장이 많이 있대. 남부에 있던 흑인 농민들이 북부로 인구 대이동이 벌어져. 그러면서 농민이 노동자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열심히 일했겠죠. 막 땀 흘려서 막 운반도 하고 막 조립도 하고 막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자동차 공장에 적용한 게 헨리 포드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이렇게 지나갈 때 일손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자, 그런데 기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직종이 수백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서비스 직종입니다. 여기는 고객들한테 우리 자동차를 갖다 직접 팔 수 있는 영업사원이 필요해지죠. 쓰거나 고장날 수 있으니까 정비 공장과 AS 센터가 생겨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 흑인들이 몰려갑니다. 저희 취직하러 왔는데요? 라고 갔을 때 그 자리는 고학력의 백인들이 다 차지한 뒤였다는 거죠. 저자는요, 당시 그 흑인들의 실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흑인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계와 지금의 기계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기계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실직해 왔는지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1차 산업혁명 들어가죠. 네네. 중세 말 1차 산업혁명에 조짐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항해 시대잖아요. 영국의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노예들이 잡혀와 수많은 자원들이 들어와 항구에 모여 사람들이 모여 그럼 그 사람들 취사도 해야 되고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숲이 황폐해집니다. 땔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연료를 찾아 나섭니다. 석탄이에요.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막 기차가 달리고 증기선이 만들어져서 지구 반바퀴 돌아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현무 씨, 2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석탄 대신 석유, 그렇지. 그리고 전기에너지입니다. 자동차가 2차 때 만들어지고요. 전기에너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공급이 되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그 전기가 사람의 일자리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컴퓨터. 정답. 서비스업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우리 옛날에 전화하면 사람이 받았거든. 근데 지금 전화하면 뭐가 받아요? 뭐는 1번, 뭐는 맞아, 2번, 상담원이 있긴 하지만 확 줄었죠. 자, 다음 타겟은 뭡니까? 화이트 칼라입니다. 자, 실제 90년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300만 개 이상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야, 이제는 전문직 종사자까지 가게 됩니다. 전문직까지. 변호사, 애널리스트, 이들도 이제는 기계로 대체돼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나가 볼까요? 이제는 예술의 영역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지금은 AI가 소설을 쓰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네. AI가 쓴 소설만 공모하는 그런 문학상이 있어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을 보면 켈로그 회사의 예가 나와요. 기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럼 관리자 사람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1일 8시간 3교대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인당 노동 시간을 2시간씩 줄여요. 6시간으로 줄이고 한 사람을 더 뽑은 거예요. 그러면 현무 씨가 노동자예요. 그 노동 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도 줄어야 되죠. 시간당 시급을 더 줍니다, 오히려. 그래요? 네. 노동 시간이 주니까 능률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늘어난 거예요. 사고율이 뚝 떨어져. 한 번 사고 나면 기계 멈춰야 되죠. 뭐 구급차 오고 이게 큰일이 나잖아요. 머리 좋다. 그런 비용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버렸네. 이 영업이익을 회사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노동자와 나눈 거예요. 좋네.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이분이 어떤 걸 덧붙이냐면 3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해요. 노동 시간을 줄여요. 이 이틀 동안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는 이건 내가 곧 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지 이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